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우리 나침반이 효자 나침반이 부모님 결혼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잠시 제 옆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좋은 시간 가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나침반 부모님이 이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부모님한테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도 살짝 귀뜸해주고 싶네요. 지난번에 저절로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 같았는데요. 네, 오늘 한국 시장은 Thanks God, it's Friday에 걸맞는 마감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좋네요.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시장이 아주 좋은데 시장 정리 큰 틀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그다음 주요한 사항들 저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강세의 흐름이었고요. 11월 한 달은 굉장히 기록적인 한 달입니다. 아직 한 순이 남았죠. 10일이 더 남았고, 그러니까 한 주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현재 추세가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11월은 거의 신기록이 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도 이미 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양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시초가 대비 현재가가 아주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정도가 나타나고 있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무려 이번 달에 286포인트가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2.63%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12% 정도 수익 나셨으면 시장 대비 똔똔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폭이냐면 폭락을 했던 3월 이후 4월 달에 있었던 양봉보다도 사이즈가 더 큽니다. 지금 그만큼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최고점이 얼마냐? 2607포인트인데요. 우리 역사상 코스피의 최고점이 2607포인트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면은 이번 달에 한번 뚫지 않을까. 다음 주 중에 한번 2607포인트를 뚫어서 내년도 우리 곽현서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갈 거라고 생각했던 백두산 2744가 생각보다 빨리도 갈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강한 흐름들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런 기록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주간 59.6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39%가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52주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내로는 거래소는 좀 떨어졌고 코스피만 올라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시장이 긍정적이야. 그냥 분위기가. 그러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주간 기준은 31포인트, 3.72%가 상승하면서 아주 높은 상승세, 거래소보다도 한 1% 넘게 높게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바이오 기업들 중에 그냥 바이오 기업들 몇 개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는 코스피가 월등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주는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 개인은 거래소에서 1237억을 샀고 코스닥은 1729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양장 모두 매수를 했고요. 1024억을 거래소에서 샀고 코스닥은 더 많이 샀어요. 1397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7배 차이 난다고 했는데 시장 규모가 정말로 많이 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외국인들은 12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러니까 11월 3일째 빼고는 지금 매일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순매수 규모도 이제 5조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5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거가 장난이 아니게 많은 양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방어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세게 걸었던 원화 환율도 다시 한번 강세로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어쨌든 달러 원 환율이 1117원 현재 진행되면서 방어 브레이크는 계속 걸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강세인데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으로의 러쉬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다면 원하는 기조적으로는 강세 흐름, 그러나 방어를 할 것인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통신업 서비스 업종이 무려 3.53%나 오르면서 큰 폭 올랐고, 인터넷도 2.39%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방한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장품, 컨텐츠 업종이 모두 강세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의료정밀과 화학업종이 1% 이상의 상승을 했고, 섬유유보, 건설, 철강, 서비스 업종 등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오늘 하루 시장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24%가 상승한 2553.50포인트, 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5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되고요. 코스닥은 870.18로 1.19%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1번 니케이는 0.42% 떨어졌고요. 상하이는 0.45% 상승, 홍콩 항생은 0.28%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4시까지는 원달러가 1114원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다시 1117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방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오늘 제가 혼자 하니까 힘들다 벌써.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좋을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한 달 전, 지금부터 딱 한 달 전인 10월 21일 날 나온 저희 회사 리포트를 몇 가지 참고를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연간 기준으로 YTD라고 하는데 1년 전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낸 섹터가 어디였냐면 은행, 유틸리티, 보험, 방송통신, 건설, 기계장비, 경기소비재, 증권, 철강이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다음으로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11월 달 상승은 누가 만들었냐? 첫 번째는 무조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쭉 말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 보험, 건설, 기계장비 이런 쪽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좋았던 쪽은 어디였었냐면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운송, 에너지, IT 하드웨어, 자동차 뭐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네, 특별히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쪽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는 그랬는데 1년치가 이번 한 달 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랐더라.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이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는 대형 저평가 주식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이쪽에는 싼 주식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 시계는 뭐냐면 왜 내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투자할 때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까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좋은데 큰 주식 그리고 싼 주식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 위안화 강세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조정현 연구원이 최근에 오늘 발간한 자료인데요. 재미나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과거 미국 국채에 투자한 비중이 2.6%였는데요. 최근 6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9.5%까지, 그리고 잔액은 1조 7천억 위안까지 늘어났습니다. 과거 대비 한 10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지금 월드 정부채, 그러니까 세계 정부채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게 약 2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 국채의 시가총액은 대략 1.8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이것들을 편입을 앞으로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WGBI예요.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그러니까 세계 정부 채권 지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게 앞으로 이쪽으로 편입이 될 건데, 편입이 되면 약 한 7% 정도 중국 국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쯤 될 것이냐? 그럼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사야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비중 따져서 보니 한 1750억 달러 정도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을 월별로 따지면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매입이 월별 15억 달러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월드 인덱스에 중국 국채가 편입이 되려면 대략 패시브하게 봤을 때 1750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지금 15억 달러 매달 들어가는 것도 꽤 많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보여지죠. 당연히 금리도 높고 안정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잖아요. 중국이 안 높다고요? 어디 뭐 짐바브웨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안 높을 건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편입 당연히 더 들어갈 것이고 규모가 크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수급적으로는 달러가 중국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수급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안화의 강세는 기조적이다. 왜냐하면 무역 수지도 상당히 큰 폭으로 5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런 자본 수지도 흑자가 되어지고 있고, 서비스 수지는 어때요? 여행 수지 같은 거 마이너스가 안 나죠. 못 나가서 안 나.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그 경상이 흑자가 많이 나는 상황, 자본 수지까지 흑자가 나는 이런 상황들은 중국의 위안화를 가격을 계속 올릴 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한국과 원화와의 연동성이 7할이 넘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한국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서 11월 달 지금 보름 11월 20일 오늘까지 11월 달에 가장 좋은 업종은 어디였다고요? 네,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데 최돈 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가지고 반도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혼자 하면 좀 재미가 없어. 네. 그래도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 갑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이번 달에 아주 좋았는데 왜 이랬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좋을 거로 보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 2019년도, 2018년도에 공급 쪽에 설비 증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설비 증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수요는 어떤가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일반 세트 업체들 빼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규모가 크진 않지만 노트북이나 PC 시장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더 줄어들까요? PC 노트북 시장은 내년도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은 과연 줄어들까 살펴보면 전방 업체들의 재고 상황들을 보면 아는데요. 대략 빅5 중에서 MS를 제외하고는 대략 그 재고가 4에서 6주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재고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적정한 재고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적정한 그 발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그냥 괜찮다. MS 정도가 좀 긴 재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생산 업체들의 상황은 어떠느냐? 얘네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갖다 주고 또 재고를 채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그걸 주간 단위로 끊는데 재고 수량을 보통은 3, 4주 정도를 끊습니다. 그 정도치를 가지고 있어요. 3, 4주치를.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삼성은 한 2에서 3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하이닉스 IR 발표를 했지만 2주 또는 그 언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는 내년도 2분기에 QTG를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공급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수급 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수요 쪽으로는 내년도에 플레이스테이션 5하고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메모리 그 수요가 쭉 늘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요적으로 좋은 요소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최도현 연구원하고 저희 거 찾아보시면 투자인사이트에 찾아보면 최도현 연구원하고 대담한 내용이 나와요. DDR5와 관련돼서.
지금 인텔의 신규 플랫폼이 시작되죠. 타이거 레이크. 이 10나노 공정의 타이거 레이크가 시작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DDR5로의 전환이 서버 시장에서 확연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분명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타이거 레이크가 타이거 레이크는 물론 가장 밑단이긴 합니다만 타이거 레이크부터 쭉 올라오죠. 타이거 레이크가 나오면 다른 10나노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수급 요인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쉬었던 업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화웨이가 죽으면서 좀 쉬었어요. 그리고 5G는 확실하게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G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쪽 그 메모리 쪽, D램과 메모리 쪽 모두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제가 크게 보는 거는 공급 쪽이 원활치 않다는 거, 과거만큼. 왜냐하면 캐파 증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모두가 수요가 중요한데 반도체는 공급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는 거, 증설이 별로 없었다는 거. 또 하나는 DDR5로 전환이 되면 공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늦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 양도 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반도체 업종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다음 또 하나, 과거 흐름에서 보면 비메모리 업체가 먼저 확 붙어요. 비메모리 업체가 확 즉 시스템 반도체가 확 붙어요. 그럼 누가 좋죠?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애들이 누구죠? TSMC예요. 그거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 해주는 게 TSMC가 대표죠.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삼성도 하긴 하지만. 근데 보통 얘네들이 먼저 오르고 나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나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고 나면 메모리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지면 메모리도 같이 붙게 되죠. 이 측면도 상당히 내년도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만 계속 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재무부가 특별 페드에 주었던 자산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목리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안 좋은 신호라서, 왜냐하면 12월 말에 모두가 이제 마감이 되고 있거든요. 유예 프로그램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다 마감이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페드의 얘네가 실제로 돈을 많이 안 썼어요. 이제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그 특별 대출권, 그걸 지금 회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실제로 돈을 안 썼다라고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안정이 있다는 거죠. 연준이 어려우면 특별 대출 프로그램 돌릴 수 있네, 돈을 가지고 있네. 그 재무부로부터 그 종잣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 이거 안 나오겠네 하면 심리가 하나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2월 연말로 갈수록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정지가 되고 있는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는 분명히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에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장대 양봉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상으로는 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점 부근, 최근에 좀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 또는 수익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서 한 주 정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11월 달에 와서 완연하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국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국 정부는 원화를 어떻게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강세되는 것을.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도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번 주 저희가 아침 방송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 원화 강세는 앞서 중국의 국채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기조적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이 많네요. 혼자 해서 반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향을 해버렸네. 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앞서 제가 수급상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잘 아는 기업, 그리고 가능하면 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런 큰 주식들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가 강세가, 저는 이런 모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원화가 강세되는 한 한국 시장도 굳이 빠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네. 이상으로 증시각도기 쉬운 투자 곽상준의 첫 번째 솔로 오시앙. 힘들다 근데. 네. 어서 와, 돌아와, 나침반.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빌고요. 저도 주말에도 여러분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재미난 몇몇 코너가 있습니다. 권수장의 브릿지, 그리고 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모시게 된 홍익희 선생님과의 대담. 이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이 책방도 슬며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모두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좋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옆에서 너희들 어떻게 되니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에서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야 제가 애널리스트를 좀 쉽게 부를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부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너무 꽉 이렇게 쪼여져가지고 애널리스트 부르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이 호응해줘서 저희 채널이 좀 커져요. 그것 때문에 좀 채널을 키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애널리스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같이 이거 대담 같은 거 반도체 대담하면 되게 좋잖아요. 더 깊이 있게 알고. 저는 이제 짧게는 해드릴 수 있는데 애널을 불러야 훨씬 더 깊이 있게 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채널을 좀 더 키워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성장하면 훌륭한 한국의 애널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증시각도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